뭐 선생님이 지금 해석해주는 선생님은 아니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맥락을 잡고 유형에 따라서 문제풀이 방식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다 익숙해져 있는 사실. 어쨌든 여기까지는 답이 아닐 것이고 무관한 문장 찾기니까. 거기다가 참 좋은 것이 1번에 지금 예를 들어서까지 있어. 이 얘기는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예시보다 앞선 게 이 문장의 주제라는 얘기. 그럼 결국 이 주제를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소재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에 따른 방향을 설정을 해요. 여기서 방향이라는 건 되게 폭넓은 의미인데 화자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견해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아니면 과거에 치우친 얘기를 하는 건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세팅이 되면 어떤 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단어를 중심으로 보면 이게 언어학자로 주어가 시작하니까 요새 계속 나왔지. 링구아 이렇게 들어가면 언어야. 언어학자로 시작하니까 어떤 언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야. 소재가 다른 게 나와도 distinguish가 나오면 숫자 2를 기억해요. distinguish가 뭐야? 식별하다, 구분하다 아니야? 그럼 우리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distinguish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수능 독해를 하면 distinguish 한 단어만 딱 보고도 아 여기 뒤에 내용이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완전 다른 것들이 나오겠구나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럼 숫자 2니까 두 가지를 찾아낼 거 아니야. 그 두 가지를 잡아보자고. between, 너무 좋아. between signals와 대명사 those를 써서 각각 관계사절을 붙인 거지. 어차피 signals는 똑같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distinguish는 신호. 다 똑같은 신호야. 근데 미세하게 요게 다름을 구별해야 되니까 아마 이 가로 안에 대치되는 중요한 정보가 있을 거야. 자, 수능 질문을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해? 편하게, 불편하게. 불편하고 애매하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의사소통적인 신호와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 이게 애매한 거야. 얘네가 여기서 한 방에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 앞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커뮤니케이티브를 위한 신호와 인포메이티브를 위한 신호가 뭔지를 구별해내야 되거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구별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해석할 줄 알아? depending on이 아직도 중학생처럼 뭐뭇에 의존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depending on 뭐뭇에 따라서. 비슷한 표현으로 according to 이런 것도 있지. 자, 그러면 이거냐 이거냐 이게 바로 핵심 내용이야. 이게 이 애매한 둘을 뭐하는 기준이니까. distinguish하는 기준이니까. 이런 걸 잡아내는 친구들은 야 EBS 선생님이 참 지문을 아름답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돼. 핵심 정보 등장하지. 이거야. 이것도 별거. intention이 뭐야?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지. 그럼 어떤 게 의도가 있는 쪽이겠어? 커뮤니케이티브하고 인포메이티브 중에서. 느낌상 커뮤니케이션은 뭐 하는 거야? 소통하는 거죠. 소통을 하려는 거지. 의도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인포메이티브는 정보적인 그냥 정보를 얻는 거지. 아직도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 하여튼 이 둘은 나눠지는 기준이 무슨 성이야? 의도성. 그냥 뭐에 따라서 그 전달되는 정보가 전달하다 어디 있어? 컨베이 있지? 전달되어지는 그 정보가 의도적으로 전달이 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의도가 있으면 커뮤니케이티브, 의도가 없으면 인포메이티브. 됐니? 예를 들잖아. 그럼 동의어 찾아야 돼. deliberate가 뭐야? 얘기해봐 자유롭게. deliberate. 연약한. 에이, delicate죠. deliberate. 다 그 이거 모르면 내가 수능 볼 자격 없어. 온 힘을 다한. 약간 그런 헌신하는. 느낌이야. deliberate. 내가 힘을 다하는 건 뭐야? 그냥 되는 거야? 의도가 있는 거야?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죠. 인텐션이 있다. 원래 딜리버레이트는 심사숙고하는 이런 뜻도 있거든. 그냥 반사적인 게 아니야. 자동이 아니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우리 두 글자로 의도라고 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 교묘하게 intention하고 deliberate의 뉘앙스를 아냐고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 뜻을 뭘로 외웠던 deliberate가 여기서 intention과 계속 맞물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래야 예시가 되겠지. 그럼 답변 계속 해봐. 윙크는 알잖아. 그럼 deliberate 윙크라는 건 communicative겠어, informative겠어? 커뮤니케이션. 그렇지. 의도가 있으면 슬슬 잡히지. 의도가 있으면 우리가 communicative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의도적인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겠어? 의도적인 윙크는 구별된다. 구별 있었잖아. 구별된대. 그럼 뭐와 구별돼? Be distinguished from이니까 voluntary가 뭐야?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자발적으로 하는 건 의지가 있는 거야. 있는 거죠. 있는 거야. 자원봉사에 의지가 있는 거야. 그럼 비자발적인 건 뭐야? 하긴 했는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involuntary가 누구랑 반이라고 하죠? 딜레이버. 이거랑 반이라고 돼.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너희들한테 어휘력을 묻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유의어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연습을 잘하면 빈칸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윙크는 의도적이라고 했고 블링크는 깜빡임이거든. 눈 깜빡거리는 거 내가 연승이한테 너 윙크하는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런 깜빡거리는 의도가 있단 말이야. 자, 이 둘이 구별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구별되느냐? 여기 나오네 이제. 드디어 우리 확인한 거야. 커뮤니케이트를 하겠다는 뭐가 있느냐? 의도. 그 깜빡임 이면에 놓여 있는 의사소통적인 의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고의적인 윙크와 비자발적인 깜빡임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윙크하는 것 같아, 블링크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눈에 뭐가 들어가 이렇게 한 건데. 오케이? 자, 2번 여기서부터 봐야지 이제 내용에서 벗어나는지. 옛 뭐야 단독으로. 그러나 intercultural 새로운 상황을 제시한다. 통념이 끝나고 어떤 새로운 상황을 주어지는데 당연히 이런 여기는 문제가 없어 전혀. 우리가 이거 구별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야. 어떤 상황? 문화끼리 인터모하는 서로 교차하는 그런 상호작용에서 이거 많이 나오지. 사회 인문학에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소통에 뭐가 생긴다? 장이 생긴다는 쪽보다는 더 많이 나온 게 뭐야? 문화가 다른 사람이 만나면 소통에 오류가 많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예측을 하면서 문화적인 상호작용에서 정보 동사 아니야. 왜냐하면 may, be가 있기 때문에 저 convey들은 분사 처리해야 돼. 그럼 어떤 정보? 서로 전달되는 정보가 봐봐. 의도가 있어 없어? 그렇죠. 의도가 없는 것자. 의도 없이 전달되는 정보야. 뭐야? communicative와 informative. 의도 없이요? 인포메이티브. informative지. 나는 그냥 눈이 아파서 깜빡한 거야. 근데 저놈하고 나하고 문화가 달라. 그래서 그렇게 전달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 상대방에게는 뭐 될 수가 있어? interpret 아직도 모르는 사람 없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해석이 돼? 의도적.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치고 있는 단어들이 다 의도가 있냐 없냐에 관련된 단어만 밑줄 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이 나와 지금. 응?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들면 어떤 문화에서는 showing the sole, sole이 니네 신발 밑창이야. 한 사람의 신발의 밑에 솔이 발바닥이야. 신발 바닥, 운동화 바닥. 거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전달할 수 있다. 니네 이거 그냥 해석 알고 있지? communicate가 자동사면 의사소통하다, 타동사면 전달하다. 목적어 있으니까. insert가 뭐? 모욕이야. 어떤 문화에서는 나는 의도치 않게 준수 앞에 서가지고 묻었나?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저 새끼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 그리고 누군가가 does that 그 신발 밑창을 보여주는 일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무슨 일반적으로 어디 있죠? typically가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야. 일반적으로 assume 또 나오잖아.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도 상대방에 의해서 가정이 되는 거지. 뭐라고? 전혀 의사가 없었는데 intention도 의도지만 intent도 뭐야? 의도. 의사소통을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우리 문화권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을 제 앞에서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니까 서양에서는 테이블에서 식사하다가 코 푸는 게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어때? 어떤 해장국집가니까 코 풀지 마세요 붙여놨더라고. 예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문화가 코 풀어도 괜찮은 문화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우 맛있는데 한 풀었어. 나는 의도가 없지. 쟤는 뭐라 그래? 나랑 밥 먹을 때 코를 푼다고? 저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보여. 분명히 쟤는 의도가 있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보면서 소통에 오류가 생긴단 말이지. 그게 주제야. 자, 여기까지 동의어가 다양하게 유의어가 다양하게 나오면서 주제를 잡았단 말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이야? From a cultural group. 문화권인데 거기서는 컨벤션이 뭐였어? 전통, 관습. 이거 별거 아니야. 그 관습이 뭐였어? 신발 밑창 보여주는 거지. 그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신발 밑창 보여주면 상대방에게 뭔가 예의 없는 태도다, 모욕이다 라는 관습이 존재해야 돼. 안 하면 꺼리낌 없이 하니까 문제 없겠지. 그래서 그러한 행동, 바로 신발 밑창 보여주는 행위는 would be 뭐가 없어? 의도가 없는 것을. 고로 의도가 없으니까 의도 없는 거 뭐였어? communicative야 아니야? 아니죠. 아니었지. informative 한 거였지, 그지? 그래서 이건 여기서 완전 쭉 읽었을 때 여기서 communicative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아? 의도가 있는이니까 not 붙여서 의도가 없는 것을. 일부러 약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고 볼 거란 말이지. 그냥 코 푸는 거 얘기한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들은 투자한다, 매우 in preserve 모르는 사람 없지? 뭐 하는데? 보호하는데 그들의 독특한 전통을 언어나 ritual 의식, 문화, 의식 행사 같은 거 그리고 관습들을 as these are 왜냐하면 이것들이 vital 어떻게 여겨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유지하는데 문화적 정체성과 영속성에 대해서 이게 뭔 소리야? 아무리 봐도 의도나 소통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였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석을 간단하게 안 풀고 넘어가는 이유는 다른 주제 문제에서도 EBS나 평가원에서는 이런 유의어에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설명을 한다. 그럼 여기 4번 빼고 5번에도 또 유의어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자고. In other words가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그래서 4번 빼버리고 같은 얘기 계속 해야 되거든. 그래서 given piece of behavior 그냥 given은 그냥 주어지면 돼. 어떤 주어진 행동이 may be communicated 뭐라 그랬어? 의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있는 거라 그랬지. 의도가 있는 행위로 참가자들의 몇 명에게는 의도 있는 것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는 오로지 그냥 의도가 없는. 그래서 첫 줄에 나왔던 우리 궁금했었잖아. communicative가 뭐고 informative가 뭔지 첫 줄에서 궁금했다고. 둘 사이의 차이였으니까. 그걸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에 갈무리를 끝낸 거지. 오케이?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괜찮은 아마 올해 모의고사 35번은 수능 35번은 요 정도
쫄지 마. 자, 그 다음 바로 탄력을 붙여서 수학 언제 왔어? 3번. 수학 오늘 딱 머리 동여매고 조선미인 같아. 조선미인. 너는 중국 쿠 배우거든. 성룡 어때? 성룡. 조현승은 탄자니아 출신. 너 많이 탔다 그랬어? 그럼? 밖에 안 다녔는데. 자, 바로 3번. 머리가 돌아갈 때 빨리빨리 가자고. 3번 문제는 지금 빈칸 문제야. 근데 바로 참 좋은 게 지금 우리가 유의어 말 바꾸기를 계속 35번에서 확인을 했고 이 문제에서 이 재진수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바꿔놓는지를 한번 확인할 건데 무조건 여기까지 벗 보면서.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단순한 애들은 여기서 벗을 보면서 아마 그랬어. 올해 수능 볼 때도 애들이 힘들어했던 게 이렇게 벗 보이니까 아! 통념 역적 주제니까 여기가 중요해 라고 판단한 애들이 있었거든. 근데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냥 벗하고 벗올수는 다르지. 앞에 나돈이가 없어도 벗올수는 뭐야? 반대가 아니라 뭐야? 추가 아니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메모 칠게. 굉장히 수능에 많이 나오는 소재야. 스토리. 이야기야, 이야기. 응? 이야기. 우리가 탐구할 수 있다. 끊어야 돼. 핵심 소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탐구할 수 있는데 인간이라면 갖춰야 될 조건을 탐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알아볼 수도 있다. 뭐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뭐하는지 생각하는지. 이게 어려워? 예를 들어서 저 짐바브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때 그들의 뭘 들어보면 좋아? 이야기지. 그렇잖아. 쉽게 생각해. 그냥 그들이 뭘 먹는지 뭘 입는지를 보는 것보다 그들이 써놓거나 들려주는 뭘 들었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살아가는 조건이나 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편해. 이야기. 그래서 상대방 우리 그잖아.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을 때 뭐 해보자고. 우리 뭐 좀 해보자. 얘기 좀 해보자. 이거잖아, 그치? 그거로 생각하면 돼. 이거 변하지 않아. 한 3년간 이 스토리의 이야기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서 나왔거든. 항상 누군가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게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EBS나 수능은 방향을 가져가고 있어. 이야기 나오면 다 중요한 거야. 이야기 다른 말 봐. 내가 배운 단어 중에 스토리는 너무 어린 단어잖아. 좀 있어 보이는 이야기란 단어. 네. 나레이티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레이티브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옵니다. 어디 나왔나 봐. 아래쪽에 나올 것 같아요. 찾아보라고. 니네가 문제 풀 때 그것부터 찾겠지. 나오자. 네모 칠게. 여기까지 일단 가보자. 네모 쳐놓고. 이야기 어때야 돼? 중요해야 되지? 자, 두 번째 줄. 이것은 확인해 줄 수 있다. 뭐 하는 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조건을 탐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는 거 있지? 그게 affirm,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의 믿음과 인지를 어떤 식이요? 내가 짐바브웨 이야기를 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 사람들도 역시 권선징악을 목표로 삼고 있구나. 맞네. 사람이 다 착한 사람 복을 받고 나쁜 사람 벌 받는 생각을 가진 게 당연한 거 맞네. 이렇게 내 생각을 확인할 수도 있고 다 똑같을 수 있긴 다를 수 있겠지. 우리 생각과.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뭐야? 확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뭔데? 누구 생각이야? 이 댐이 누구 생각이야? 앞에 나온 우리 자신의 믿음과 인지를 확인한다는 건 뭐야? 쟤들도 똑같구나. 근데 뭐야? 듣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생각이 틀린 건가? 그게 챌린지한 거지. 오케이? 잡았어? 그 다음에 regardless of가 무슨 뜻이야?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스토리 그러니까 애들이
언어 이렇게 떠올린단 말이야. 언어가 일본어든 짐바브웨어든 뭐 소련 말이든 상관이 없다고. 어? 상관없이 분명히 요거 밑줄 뭐가 있어? 일단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니버스 보편적인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문화권의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일단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런 말 어른들이 하는 거 많이 들어봤지. 에휴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그지? 너 경기 지면 억울해 안 억울해? 경기 지면 기분 나쁘지? 아니 아르헨티나 애들도 경기 지니까 스페인에 패잖아. 너네 체육대회 할 때 우리만 지면 저쪽 애가 야 이겼다 그럼 뭐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잖아. 근데 그 프로 선수들도 월드컵 결승전에서 지니까 가서 때리잖아. 사람 사는 거 어떻구나. 다 똑같구나. 이런 걸 유니버설하다는 걸 느낄 수도 있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관해서 뇌 속에서 어떤 지점에서 그 지점의 시간상으로 우리가 뭐하는 이야기 여기 나왔네. 이야기들을 프로세스 뭐하고 있을 때 처리하고 있을 때 그때 뇌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다 어떻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외국의 어떤 동화를 들어도 어린 왕자가 외국 소설이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생텍쥐베리의 프랑스 사람이 아닌데도 뭔가 똑같은 생각이 들잖아. 그지? 아니 뭐 미국 사람이 황순원의 소나기 읽으면 영어로 번역된 걸 읽으면 감동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그게 보편적인 게 있더라. 결국은 촉발하면서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그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촉발한다. 더 나은 자기 인식과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쓸 거야. 뭐가 생겨? 엠파티, 공감이 생기더라. 그럼 여기까지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나쁠 게 전혀 없어. 우리랑 심지어 뭐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그걸 들으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할 수 있어? 공감할 수 있게 된다. 트리거 촉발하다 알지? 그게 주제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감력을 뭐 시킨다? 향상시킨다. 보편적인 공감력을 향상시킨다. 자, 언어는 아까 상관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지. 그래서 영어로 된 여기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검사하는데 스캔해봤어. 그럼 사람들을 검사해봤어. 어떤 사람들 이야기는 듣는데 영어로, 페르시아어로, 그리고 만다린이라고 중국어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를 듣게 했는데 결국 알아낸 게 뭐냐면 언어가 달라도 패턴은 어떻더라? 위에 나왔잖아. 뇌에서 벌어지는 일, 뇌의 활성화의 패턴들은 어떻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인 귀멸의 칼날의 얘기를 들어도 그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응? When people found the meaning, 사람들이 뭐 할 때? 의미를,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찾아낼 때 뇌에서 벌어지는 작용은 다르더라 똑같더라? 똑같더라. 공감이더라. 다른 연구, 야 역접이 없으니까 다른 연구도 결과가 어때야 돼? 뭘 하나 했어? 이거 또 네모칠 거야. 왜 네모치겠어? 이야기도 아닌데. 픽션을 읽는다는 게 이야기를 읽는 거 아니야? 픽션이 이야기지 정확히 말하면 이야기를 읽는 것 그렇게 번역해도 되잖아. 지금 재진술 얘기를 하는 거야. 소설을 읽는 것, 즉 이야기를 읽는 것이 상당히 여기 나오잖아. 뭘 증가시키더라? 공감.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쓴 거야. 이야기 자꾸 읽으면 뭐가 생겨? 공감력이 생긴다. 얘네가 왜 공감력이 없어? 책을 안 읽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는 물론 한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공감력에 한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아니 공감 대상에 한계가 있어야 돼? 아까 유니버설하다고 그랬는데 사람 사는 거 똑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역시 뭘 포함해서 다 공감할 수 있어. 사람들 우리랑 뭐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릴리전 종교가 달라도 이게 아까 나왔던 상관없이의 기본이지. 자 그리고 이거 다들 해석할 수 있어? 더비 됐지? 좀 더 absorb 뭐하다? 이야기 속에 흡수되는 게 뭐야? 몰두하는 거지. 흡수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더 이야기 속에 몰두될수록 독자가 좀 더 동그라미 어떻게 된다고? 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 아니야? 좀 더 공감적으로 그들은 행동한다. 어디서? 실생활에서.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주워 줬지? 얘가 이야기 많이 읽으면 타인에 대한 공감이 있는 거야. 얘 봐봐. 떨어뜨리니까 멀뚱히 보잖아. 뭐야? 이렇게 보잖아. 근데 얘는 어이구. 실제 실험했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구자가 우연히 accidentally 우연히 의도 없이 떨궜을 때 펜을 떨궜을 때 방금 보여줬지? 그 참가자들 후 이미 이전에 보고했던 뭘 보고했어? Being highly absorbed in the story 이야기에 매우 몰두했다고 보고되었던 실험에서의 그 참가자들이 were about 대략 2배 정도 as 가능성이 있었다. 뭐 할 가능성? 그 펜을 주워줄 가능성이 높았다. 됐니? 또 다른 실험 역적 없어. 이것도 똑같이 이야기를 읽었더니 공감하더라 이렇게 나와. 그게 빈칸이잖아. 그래서 또 다른 스토리는 서희야. conclude 뭐야? 좋아. 단어 많이 들었어. 뭐라고 결론 줬느냐? literary fiction. 이것도 뭐야? fiction이니까. 이야기지. literary는 문학이지. literary fiction을 그냥 소설이라고 해. 우리가 문학의 장르잖아, 소설은. 소설은 고유하게 그 이야기로 구성된 그 소설이 고유하게 engage 뭐야? 조현성 engage 타동사로 쓰였어. 참여시키다야. 그래서 우리가 be engaged in 참여되다로 배우지? 개념이 뭐라고 했어? 톱니가 있는데 여기에 떨어져 있던 톱니가 끼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지. 이것도 absorbe의 개념이야. 그래서 소설이 고유하게 딴 건 못하는데 소설만이 고유하게 그 심리학적인 과정을 참여시킨답니다. 그 얘기 뭐야? 소설 읽으면 우리가 심리학적인 과정을 겪는단 말이야.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겠어? 뭐 하는 과정?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심리적 과정을 겪게 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필요로 되는 액세스 얻기 위한 그 주인공의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접근성을 우리가 얻는데 필요한 건 뭐야? 소설 속의 주인공은 타인이지.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 되니? 결국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자면 that is to say 빼고 that is도 같은 말이야. 즉, 핑컬 만약에 네가 말 바꾸기 어떻게 했어? literary fiction이라고 그랬지. 근데 또 한 번 바꿔서 그걸 뭐라고 했어? 해놓고 소설, 나봐. 소설들을 많이 읽는다면 넌 어떻게 되겠어? 뻔한 게 공감 능력. 그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1번부터 탈락시켜보시고 너는 소설을 읽으면 그 말을 기억해두고 스팟이 동사로 뭐야? 장소. 스팟 여기다 동사야. 왜냐하면 여기 조동사 뒤에 부사 빼고 원형 나와야 되니까 이 단어 뜻을 다 아냐고. 스팟 동사로 뭐? 원래 스팟은 점이야. 우리가 점을 콕 찍는 걸 스팟이라고. 찾아내다. 그래서 우리가 맛집으로 찾아낸 장소가 핫스팟인 거야. 두 가지 뜻 있다. 명사로 장소, 특정 장소. 동사로는 찾아내다, 감지하다. 소설을 읽으면 너는 상징을 감지할 수 있다.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 뭐 없어? 상대방의 마음, 공감 이런 거 없지? 탈락. 두 번째, 너는 너 자신의 일부를 발견한다. mirrored 어떻게 돼? mirrored 어떻게 돼? 반영된 거울처럼 비춰진 네 자신이야.
그 허구의 캐릭터들 속에서 비추어진 너 자신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 줄에 뭐였어? 소설 속의 주인공의 경험에 우리가 빠져든다고 했지? 그치? 정답. 이렇게 어렵게 쓴 거야.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게 막연한 타인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주인공과의 몰두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게 사회에 나갔을 때 실제 생활에서도 연계가 된다 이 말이지. 자, 3번. 좋은 말 같긴 한데 너의 상상력을 부스트 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의 창의성으로 바꾼다. 네 번째. 감정을 읽을 수 있다. 중요한 기술이다. 이 4번이네. 4번이 더 적절하네. 이거는 지금 소설 속에서 그 주인공과 내가 대입을 해서 동일시 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이 전체 글의 주제는 결국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잖아. 그럼 공감력을 왜 가져야 돼? 협동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인 이건 다 필요 없고 이거지. 뭘 할 수 있다? 감정을 읽을 수 있다. 요거네. 그래서 가장 알맞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이 없었다면 2번도 가까운 답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4번이 더 가장 알맞은 답이다. 공감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해서 두 단어로? read emotion 이렇게 바꾼 거야. 됐니? 마지막 건 말도 안 되지. 내 플랫 트위스트가 뭔지 알아? 반전이야 반전. 트위스트가 줄거리 반전을 분석할 수 있다. 그것은 활동이다. 필요한 아주 몰두된 독서에 필요한 활동이 반전 해석하기. 됐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처음부터 4번이 답이라고는 안 했지만 읽다 보니까 나도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을 하잖아. 그지? 너희들도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더할 나위 없다. 연승 저거 영어에 흥미가 안 떨어졌다더니 계속해서 쳐. 너 그 다음에 1번은 너만 질문할 거야. 제목. 제목 그러면은 내가 수학을 안 좋아하지만 분수 떠올려야지. 제목, 주제, 그럼 분수 몇 분에 몇? 이렇게 이심전심이 안 되네. 몇 분에 몇? 뭐요? 제목, 주제 그러면 분수 몇 분에 몇? 제목 주제? 3분의 1. 어디까지 읽고 답줄 확인한다. 3분의 1 지점까지만 읽고 선택지 확인하고 나머지 읽어내면서 확인사슬 됐다 싶으면 넘어가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지금? 3분의 1 지점까지 읽고 선택지 바로 분석하고 만약에 비슷한 답이 나오면 다시 올라가서 뒷부분을 읽어서 답이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만 읽고 넘어가야 돼. 요 훈련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일날 주제, 요지, 주장, 제목은 가급적 빨리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뭐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자꾸 연습해야지. 빠르게 해석할 거야. 3분의 1점이 한 이만큼 될 것 같은데 지난 20년간에 걸쳐서 웨이트 자 소재가 등장해. 첫 줄에 무조건 소재 나온다 그랬잖아. 디지털이야. 폴리틱스 머니. 조현성. 정책. 정책이야 정치야. 정치. 정책은 뭐야? 정책은 policy야. politics는 정치. 디지털이 중요해. 디지털 정치. 그리고 사회 정치적인 저항운동. 디지털. 이것들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정치의 도래와 함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저항운동들이 바꿔놔 버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되어버렸는데 좀 더 프라미넌트 뭐야? 열등한 우세한 보세요. 우세한 상황이 되었다. 뭘 통해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자 매뉴얼 캐스텔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것이 바로 이 디지털로 모든 사회적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바로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써서 분노와 희망의 네트워크다 이렇게 불렀다고. 응? 정치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되신 분이 옛날에 뭐 손가락 부대 막 그랬잖아. 들어봤어? 손가락 부대? 그 자신의 의견을 컴퓨터 자판으로 올려가지고 우리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 이게 디지털 정치 얘기하는 거야. 좀 나왔잖아 디지털 정치. 이제는 정치를 어떻게 한다?
누구나 참여해서 온라인을 통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분노와 희망을 표출하는 시대라 이거지. 이게 도래한 거야 지금. 됐니? 아니 요즘은 정치인들이 인터넷 댓글이나 뭐 온라인 살피 안 살피? 살피고 본인들이 트위터나 X로 바뀌었지. X나 뭐 인스타나 들여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지.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하잖아. 그런 시대가 됐다. 오케이? 저항운동. 예를 들어서 조현승이 국가에 대해서 이런 입시제도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 정책이 펼쳐서는 안 되겠다. 저항운동을 기획했어. 뭘로 하겠냐? 온라인. 네트워크로 하겠지. 그지? 블로그 만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지? 시대가 바뀐 거야. 옛날에 어땠는 줄 알아?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대학교에서 저항운동 할 때 어떻게 했겠어? 같이 들어봤어? 대자보라고. 대자보라고 들어봤어. 그게 학교 대학 내 게시판에다가 이만한 종이에다가 직접 쓰는 거야. 써서 붙이는 거지. 바보들. 우리 작금의 사태는 우리가 넘길 수 없다 막 쓰는 거야. 불구시로 막 써. 몇 날 며칠 몇 시 모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꼰대들이 광화문 가는 거야. 니네는 광화문 안 가잖아. 니는 광화문 안 가고 온라인으로 정치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거기 가 계신 분들이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돼? 40, 50대. 그들은 사회적 저항운동을 할 때 모여 와 이렇게 보여줄 세대란 말이야. 오케이? 새로운 시대는 디지털이야. 내가 왜 첫 줄에서 디지털 정치를 강조했는지 알겠어? 이게 우리가 변화를 거야. 그래서 결국은 변화된 세상, 지금의 세상인데 우리 지금 swirling 소용돌이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 뭘로? 다시 한번 나오잖아. 온라인 액티비즘. 온라인을 통한 행동주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예전에는 데모와 으쌰으쌰로 보여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주겠다. 이런 시대지. 오케이? 그게 뭐야? 그렇게 해서 옛날처럼 데모한다면 레벨 뭐라 그랬니?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레벨 저항. 디지털 저항이다. 그리고 information politics and people's platform. 자, 즉 디지털 저항인 것이고 정보, 디지털을 통한 정보 정치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정치 플랫폼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주제를 보면은 결국 우리는 정치적인 부분을 뭘로 해소하는 시대가 되었다. 디지털로 해소하는 시대가 되었다. 주제. 자, 다음 내려가 볼까? 지금 시대가 디지털 시대야. 1번 무조건 뭐 들어가야 돼? 디지털 들어가야 되겠지? 1번 감춰진 위험. 완전히 디지털한 사회. 디지털이 있으니까 일단 세모. 하지만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안 했어. 두 번째 디지털 혁신. 바로 새로운 리더십의 시대다. 소재를 벗어났어. 우린 정치나 저항운동을 얘기한 거지 리더십 얘기가 아니었거든. 여기서 탈락. 디지털 평등? 이거 넘어가지 않았어? 더 키 핵심이다. 범지구적인 정치 안보에 있어서 좀 너무 벗어난 것 같아. 세모는 쳐놓을까? Rise of Digital. 사회적 운동, 디지털 사회적 운동의 등장. 근데 뭐가 안 나왔어? 지금 읽었어. 그것들의 한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지? 5번 소셜미디어. 궁극의 도구다. 정치 혁명을 위한. 혁신을 했어 안 했어? 했죠. 했는데 이것을 위한 도구다? 그럼 아직 안 했던 얘기잖아.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일단 그래서 결국 2번 쓰면 바보고 나머지에서 헷갈릴 때 위에서 확인을 해야 돼. 자, 바로 확인 부분 갈게. 다른 거 다 안 읽어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그샘플 사례라고 그랬지. 이 중에 내 대문장 아는 거 하나만 집어. 아는 거 뭐 없어? 뭐야? 여기 사례가 등장했어. 네. 근데 그 사례 중에서 뭐 니네가 익숙한 사례가 없냐고. 연도별로 다 사건이 표시되어 있는 거. 알아. 홍콩. 엄브렐라 우산 움직임. 아는 게 있나 읽어봐. 볼 거야.
아니 홍콩 사태 몰라? 예. 홍콩 사태가 뭐야? 홍콩이 지금. 홍콩이 영국에서 반환이 됐지. 네. 최근 일이야. 2000년대 일이야. 네. 이제 거기서. 그럼 홍콩은 중국에 속해야 되지. 그럼 홍콩에 살던 사람은 그게 좋겠어 싫겠어? 싫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모였다니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귀속을 반대한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이제 강제로 서버 통제하고.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지금도 서버 통제하는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 검색 우리만큼 못하는 거 알아? 네. 미국 게임도 못해 원래. 선생님이 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중국에서 승인을 못 받았어. 그래서 근데 짱키가 들어오고 안 돼. 근데 게임하다 보면 들어오거든? 걔네들 어떻게 들어와? 불법으로. 우회해서 들어온다니. 걔는 넷플릭스도 못 봐. 불쌍해. 넷플릭스 중국 애들 안 되는 거 알지? 그치? 검열하고 통제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뭐야 VPN인가? 그걸 우회해가지고 보잖아. 근데 승민이 나 알죠 이렇게. 너도 우회하잖아. 이게 다 사건들이야. 오케이? 이 사건을 왜 나열했겠어? 이게 다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지. 이게 우리 저 광화문 집회처럼 으쌰으쌰로 한 게 아니라니까. 전부 다 온라인 정치를 한 거라니까. 자, 됐지? 여기만 해석해봐. 비록 어떤 사람들은 비록이 중요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제안해? 시사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 뭐야? 디지털 정치. 일자 정치가 어떻다? 강화시키고 있다. 보다 넓은 의미의 광의의 민주주의. 이건 알겠지? 그렇지만 다른 새끼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 메인테인 유지하다 말고 주장하다 할 때 있는 거 알아? 네. 뭐라고 주장해? 그것들이 뭐야? 이 새로운 정치거든, 디지털 정치거든. 얘네들이 실제로 도전하고 딴지를 걸지는 못한다. 누구한테? dominant, 지배적인 권력에 대해서. 한마디로 할까? 개겨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마치 겉으로는 디지털 정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민 평등한 민주주의가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놈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래 봤자 깝쳐봐야 댓글일 뿐이다 이거란 얘기지. 그러면 아까 보기에서 뭐 있었어?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할 때 돌이켜보자면 그것들의 대부분이 이미 어땠어? 시작은 했어 이렇게. 근데 홍콩 반환 거부, 귀속 거부 성공했어 못했어? 결국은 시진핑이 때려 눌러가지고 그냥 홍콩 중국된 거 아니야? 뭔 얘기 알겠어? 걔가 봐야 소용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부정선거 막 온라인으로 카페 만들고 난리들 났지만 결국 선거 마무리 됐어 안 됐어 그냥? 됐죠. 재선거 이런 거 없다고. 그걸 정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라고. 그지? 그래서 체육관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성적이 치마 누르고 했던 여자 결국은 잡혀갔잖아. 업무집행방해. 그 사건 알아? 그 체육관에서 투표지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고 지킨다고 그 앞에 서 있었는데, 그게 그 운동선수들 훈련하는 체육관이잖아. 장비를 못 꺼내는 거야. 그 대회 참가를 못해서 빌려서 참가했어. 핸드볼 선수. 그러니까 업무집행 방해지. 본인의 신념은 대단했지만, 그렇지? 직접적인 단어도 나와. 때문에 그것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진압을 했어, 당했어. 당했죠. 진압당했다고. 누구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결국. 응? 대놓고 나오네.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있는 것 같다.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힘에는 무슨 힘에? 새로운 사회운동.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모르지. 위에서 읽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운동이란 디지털 정치구나. 이게 뭐가 있구나. 관계가 있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건 3분의 1 읽고 마지막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문제였단 말이야. 시간 줄여야 된다고. 알겠어? 내가 수업 불러가지고 알려주려는 게 이런 기술인 거지, 뭐 한 줄 한 줄 해석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알간? 손주임이 늦었어.
저 봐라. 고3이 저렇게 밤 새고 말이야. 코피 터뜨리고 이렇게 응? 그럴 수 있어. 일단 5분간 휴식. 현주이는 다 계산이 있어서 지금 막 쉬는 시간에 맞춰온 거야. 근데 수업 방해하지 않으려고.